(13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명으로 유흥시설과 복지시설 등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13일 오후 기준으로 유흥시설발 확진자는 모두 4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 가운데 부산의 도시마천인 동천의 재생이 포함됐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동천의 미래와 그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해운대 좌동, 해운대 그린시티의 지하에 주요 기반시설인 지하 공동구가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실시간 관리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일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13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명으로 유흥시설과 복지시설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동래구 소재 복지시설에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직원 가족 등 3명이 추가 확진돼 총 11명이 확진됐고 현재 해당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유흥시설과 관련해서는 종사자 2명과 이용자 4명, 접촉자 13명이 확진돼 19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유흥시설발 확진자는 총 414명입니다. 13일 확진자 중에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포함돼 교육시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 가운데 부산의 도시마천인 동천의 재생이 포함됐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동천의 미래와 그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김한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동천. 뿌옇게 변한 물이 하천을 가득 채웠고 각종 쓰레기까지 떠다닙니다. 하천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검은 물체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이 떠오른 겁니다. 이런 하천 주변으로 산책로와 다리까지 설치됐습니다. 저는 양재천을 자주 가거든요. 서울에도 물이 진짜 맑아요. 안에 그 붕어도 살 정도로. 근데 그렇게 됐으면 되게 좋죠, 그냥. 냄새도 안 나고 물이 좀 맑았으면 좋죠.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런 동천의 모습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염된 물과 심한 악취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동천. 때문에 동천을 살리겠다는 약속은 매 선거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7대 역점 사업에 포함돼 144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바닷물 유입을 막는 수중보와 수중정화 시설 등을 설치하고 하천 바닥에 침전물을 걷어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평가입니다. 이후 320억 원이 투입돼 이를 최대 20만 톤의 바닷물을 상류로 끌어올리는 사업이 완료됐지만 효과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전문가들은 토목적인 관점에서 수질 개선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를 차단하고 침전물 발생 원인 등의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경적인 좀 수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앞으로 동천이 실질적인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에 포함된 동천 재생.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동천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신도시의 새로운 이름이죠. 해운대 그린시티의 변화에 대해서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운대 그린시티 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시가지로 불렸던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그린시티입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도 얽히고 설킨 전선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수도간 파열로 도로가 훼손돼 도로 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부산 첫 계획 도시로 부산 유일의 지하 공동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운대 그린시티 4.5m 땅 아래에 있는 공동구의 길이는 무려 11km,
해운대 그린시티의 전기, 상수도, 통신 등 여러 관로가 함께 지납니다. 만약 지하 공동구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보안 시설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에 대비해 관로 주변에는 화재 감지 센서 등 2중, 3중으로 소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해운대 그린시티 지하 공동구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더욱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화재 위험이 있는 800m 구간에는 열 화상 카메라와 센서 등이 설치된 레일 로봇이 도입됩니다. 사람은 온도를 측정할 수 없지만 이 레일 로봇은 이 센서를 통해서 온도까지 측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교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전선의 온도나 내부 습도, 이산화 질소 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황실로 전송하게 되고 새롭게 구축될 상황실에서 이러한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사업 구간에 3D 가상 공간을 구축해 이동식 레일 로봇과 CCTV, 환경 센서 등을 연동한 가상 점검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2월경에 완료가 될 건데 완료가 되고 나면은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지점을 포착해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향후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구상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들의 핵심 기반 시설의 스마트화부터 구시가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10일 낮 12시쯤 80대 A씨가 현금 2천만 원을 시내버스에 두고 내렸다가 15분 만에 되찾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내버스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 해당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10km를 추적해 버스를 세웠습니다. 다행히 버스 안에는 A씨의 가방이 있었고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2천만 원은 자신의 척추 수술을 위해 겨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신상의 부산시의회 의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을 넘어선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장은 부산시에 그동안 소극행정 관행을 버리고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가덕 신공항과 월드엑스포 등 부산의 운명을 바꿀 미래 비전 사업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불거졌고 부산 시민들의 불신도 커졌다며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의회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일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시민들의 세금 부담폭이 커진 가운데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타당성과 오류 사례 등을 살펴 문제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종부세 등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 관련 부산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부산 일부 지역에서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 일단 부산의 공동주택 가격이 약 19% 정도 상승을 했는데 특히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서 예. 여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뭐 공시가격 산정 오류 착오 사례 등을 이제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확인이 되면 재조사를 적극 요청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네, 해당 주민분들은 아파트 가격을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닌데 세금만 더 내게 생겼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오류나 착오 사례를 찾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외 정부에 건의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저희가
구군별로 이제 공시가격 산정 오류로 파악되는 사례를 취합을 해서 예. 이제 국토부에 공시가격 재조사 요구를 할 방침입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이제 시민의 세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공시가격 상한제의 도입과 재산세 상한제 기준금액 인상 등 이런 각종 부담 요인 감소 방안을 저희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네, 오는 29일 공시가격이 최종 공시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던 만큼 모쪼록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정 세정 담당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에서 지역대학과 함께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참여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특히나 이번 공모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으로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는데요. 강근무 부산시 비대면 경제팀장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시 비대면 경제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부산시와 지역대학이 협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정책 참여 콘테스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콘테스트는 지역 현안을 주제로 대학생이 참여하는 정책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와 시민 체감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및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 참여했던 학생들의 반응과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예, 지난해는 부산의 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으로 총 31건의 제안을 심사해 이 중 8건의 우수 제안에 대해 시상을 하였습니다. 1회 개최 시 대학생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발굴된 정책도 우수하여 올해에는 비대면 경제 분야 정책 발굴을 위해 대학생 정책 참여 콘테스트 시즌2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공모를 개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올해 공모전 주제는 이번 코로나19로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 부산 경제 체질 전반을 비대면 경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벤처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별 비대면 비즈니스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부산의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경제 주체별 온라인 진출, 원격 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 전환 활성화,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 비대면 산업 창업 및 창업 생태계 조성, 공공행정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과 지역기업 연계 방안, 기타 비대면 분야 정책 제언 및 발전 방향 등 6가지 세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참가 자격과 접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부산시와 부산대학교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콘테스트에는 부산시 소재 대학 학부생, 휴학생도 포함됩니다. 학부생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으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제한 요약서를 포함한 참가 신청서를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내용을 작성하여 4월 26일 월요일까지 부산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 접수된 제안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PPT 심사를 거쳐 총 8건의 우수 제안을 선발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또 다른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2일자로 비대면 경제팀을 신설하였고 비대면 육성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계 분야 12개 과제, 80여 개의 그 세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과제는 오토 기반 비대면 비즈니스 전환입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촉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중소기업 비대면 비즈니스 지원, 비대면 벤처 창업기업 육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대 그 비대면 산업별로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7대 산업은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수산, 관광마이스, 온라인 교육, 라이프 스타일 테크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분야의 행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근무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 8일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올해 제1차 발전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발전협의회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발전과 지역 시청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주요 사업과 시청자 권익 증진, 시청자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계획들이 논의됐습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측은 특히 지난해 시청자 제작 영상 553편이 지역 방송사를 통해 방송됐다며 앞으로도 방송국과 연계한 시민 기자단을 비롯해 매체별, 계층별 제작단을 운영하는 등 시청자 참여 채널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누구나 다 이제는 다 방송 제작에 또 참여를 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좋은 콘텐츠들은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런 시대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부산시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2년 후인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총영사관을 방문해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 공개 요청과 국제 기준에 맞는 처리 방식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일본 정부가 기장군민과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도하고 있다며 안전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14일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관련 입장문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장문을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청와대, 국회 등에도 전달할 방침입니다.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13일 열린 오 전 시장의 공판 준비 기일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네, 최근 들어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심각 정도에 따라 방역 대책이 강화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